서울의 가을은 언제나 차갑고 쓸쓸하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물결이 출렁이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아름은 컴퓨터 앞에 앉아 헤드셋을 쓰고 게임 속 세계에 빠져 있었다. 얘야,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녀는 화면 속 적을 향해 중얼거렸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녀의 동생, 민준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온 날이었다. 민준이는 아래층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지만 아름은 혼자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25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인 그녀에게 게임은 유일한 탈출구였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누나. 게임 하시네요.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름은 깜짝 놀라 헤드셋을 벗었다. 문 앞에 서 있는 건 아린이었다. 민준이의 고등학교 친구로 가끔 집에 오는 아이였다. 20살, 대학 새내기인 아린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민준이가 누나 방에 게임 컴퓨터 있다고 해서. 잠깐 봐도 돼요. 아린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아름은 당황했다. 평소 가족 외에는 방에 들이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왜? 들어와. 그녀는 어색하게 대답했다. 아린은 방 안으로 들어와 컴퓨터 옆에 앉았다. 와, 이 게임 재미있어요. 저도 좋아해요. 같이 해볼까요? 아린의 손이 자연스럽게 마우스를 잡았다. 아름은 처음엔 어색했지만 곧 게임 속에서 함께 웃기 시작했다. 아린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밝혀주었다. 누나,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아린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니 게임이 훨씬 수월해졌다. 시간이 흘렀다. 아래층에서 민준이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둘은 무시했다. 아린아, 너 게임 잘하네. 아름이 칭찬하자 아린은 수줍게 웃었다. 누나 덕분이에요. 누나랑 하니까 더 재미있어요. 그날 이후 아린은 자주 아름의 방을 찾았다. 처음엔 게임 때문이었지만 점점 대화가 깊어졌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대학 생활, 꿈에 대한 이야기. 아름은 디자인을 전공했지만 취업이 어려워 좌절 중이었다. 아린은 문학을 공부하며 소설을 쓰고 싶어 했다. 누나, 서울은 너무 바빠서 사람들 마음이 메말라요.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도시가 낯설어요. 아린의 말에 아름은 공감했다. 그녀의 가족은 전통적인 한국 가정이었다. 아버지는 회사원, 어머니는 주부. 동생 민준이는 공부 잘하는 모범생. 아름은 늘 착한 딸로 살아왔지만 속으로는 외로웠다. 어느 날 아린이 아름의 방에 와서 울었다. 누나, 대학에서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제가 남자애들한테 관심이 없다고 하니까 아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 자신도 비슷한 고민을 해왔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다. 아린아, 괜찮아. 나도. 비슷해. 아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누나도. 둘은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다. 게임은 더 이상 핑계가 아니었다. 그들의 만남은 사랑의 시작이었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왔다. 아름과 아린은 몰래 데이트를 시작했다. 홍대 거리에서 커피를 마시며 손을 잡고 걸었다. 누나, 우리 같이 제주도로 가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아린의 제안에 아름은 웃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아름의 부모님은 그녀의 취업을 걱정하며 결혼할 나이인데 뭐하니? 라고 잔소리했다. 아린의 집안도 보수적이었다. 둘은 사회의 시선 때문에 조심해야 했다. 첫 키스는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한강공원에서 아름이 아린의 손을 잡고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아린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누나 사랑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비밀스러웠다. 민준이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형 친구가 왜 자꾸 누나 방에 가? 아름은 대충 둘러댔다.
충돌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아름과 아린의 사랑은 더 뜨거워졌다. 둘은 주말마다 서울 근교로 나가 시간을 보냈다.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으며 전통 문화를 즐겼다. 누나, 한복 입은 누나가 제일 예뻐요. 아린의 말에 아름은 얼굴을 붉혔다. 한국의 전통이 그들의 사랑을 더 로맨틱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박은 점점 커졌다. 아름의 친구들 중 하나인 지은이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요즘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남자친구 생겼어. 아름은 웃으며 부정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아린은 대학에서 LGBT 동아리에 가입했다. 누나, 여기서 비슷한 사람들 만나봤어요.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린의 말에 아름은 희망을 느꼈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였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나올 때마다 아름은 가슴이 아팠다. 아린아, 우리 조심하자. 부모님 알면. 아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사랑하는데 왜 숨겨야 해요? 충돌이 시작된 건 민준이 때문이었다. 어느 날 민준이가 아름의 방을 급습했다. 누나, 아린이랑 뭐 하는 거야? 내가 봤어. 둘이 손잡고 있는 거. 아름은 당황했다. 민준아, 오해야. 하지만 민준이는 화를 냈다. 오해. 아린이 내 친구인데. 누나가 왜? 민준이는 동생으로서의 질투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아린은 그 소식을 듣고 울었다. 민준 오빠 때문에. 우리 헤어져야 해요. 아름은 안아주면 아니야. 우리가 함께할게 라고 말했다. 그 후 아름은 부모님께 솔직히 털어놓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보수적인 성격을 알기에 포기했다. 대신 아린과 함께 서울의 LGBT 커뮤니티를 찾았다. 이태원에서 열리는 모임에 참여하며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여기서라면 자유로워. 아린의 미소가 아름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반전이 왔다. 아린의 전 여자친구 수민이가 나타났다. 수민이는 아린의 고등학교 선배로 과거에 짧은 연애를 했던 사람이었다. 아린아, 아직 나 잊지 않았지? 수민이가 아린을 유혹했다. 아름은 질투와 불안을 느꼈다. 아린아, 수민이랑 뭐야? 아린은 과거일 뿐이야 라고 했지만 수민이는 집요하게 아린을 쫓았다. 결국 아린은 수민이와의 만남을 숨겼다. 아름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다. 카페에서 둘이 앉아 있는 걸 봤다. 아린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름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린은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누나. 그냥 친구로 만난 거야. 하지만 아름은 배신감을 느꼈다. 거짓말. 너 아직 수민이를 좋아하는 거지? 둘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 아름은 게임에 다시 빠져들었다. 방에 틀어박혀 현실을 피했다. 아린은 매일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름은 답하지 않았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외로움을 더했다. 민준이는 누나의 상태를 보며 후회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민준이가 중재하려 했지만 아름은 혼자 있게 해두라고 말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아린은 결심했다. 아름의 집으로 찾아갔다. 누나, 제발 문 열어줘. 문밖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름은 문을 열었다. 아린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다. 수민이랑은 끝났어. 정말 너만 사랑해. 아린의 고백에 아름의 마음이 흔들렸다. 둘은 포옹하며 화해했다. 하지만 이 화해는 일시적이었다. 수민이가 아린의 부모님께 편지를 보냈다. 아린이가 여자를 좋아해요. 그 소식이 퍼지면서 아린의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아린의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어떻게 그런.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아린은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아름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 아린아, 나랑 같이 살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아린은 누나, 나 때문에 누나까지 피해줄 수 없어 라고 말했다.
사랑의 장애물이 점점 쌓여갔다. 봄이 왔지만 아름과 아린의 마음엔 여전히 겨울이 머물렀다. 아린은 부모님의 반대로 집을 나와 기숙사로 갔다. 누나, 매일 보고 싶어. 아린의 전화 목소리가 그리웠다. 아름은 취업 준비를 하며 아린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려 애썼다. 서울의 벚꽃이 피는 계절, 둘은 남산타워에서 만났다. 우리 영원히 함께할까? 아름이 물었다. 아린은 약속해 라고 답했다. 케이블카를 타며 서울의 야경을 보며 키스했다. 그 순간은 영원할 것 같았다. 그러나 수민이의 복수가 시작됐다. 수민이는 아린의 대학 친구들에게 소문을 퍼뜨렸다. 아린이가 레즈비언이래. 아린은 따돌림을 당했다. 강의실에서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의 이상해. 아린은 울며 아름에게 전화했다. 누나, 나 버티기 힘들어. 아름은 분노했다. 수민이를 찾아가 돼 그래? 아린이를 왜 괴롭혀? 수민이는 냉소하며 아린이는 원래 내 거였어. 너 때문에 뺏겼어. 배신의 깊이가 드러났다. 아름은 아린을 보호하기 위해 동아리 모임에서 연설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에요. 사랑은 자유예요. 모임 사람들은 박수를 쳤지만 현실 사회는 달랐다. 아름의 부모님이 민준이로부터 소식을 들었다. 아름아, 너 여자랑 사귄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름은 눈물을 흘리며 네, 사랑해요. 어머니는 울었다. 어떻게 우리 딸이, 결혼은? 손주는 가족의 갈등이 폭발했다. 아린의 집안도 마찬가지였다. 아버지가 집에 오지 마, 라고 소리쳤다. 아린은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아름은 매일 아린을 찾아가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 누나, 고마워. 너 없으면 못 살아. 아린의 말에 아름은 나도 마찬가지야 라고 답했다. 둘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 깊어졌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선이 그들을 압박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고조되는 갈등 속 민준이가 변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누나의 고통을 보며 마음이 바뀌었다. 누나, 내가 도울게. 아린이도 내 친구니까. 민준이는 부모님을 설득하려 애썼다. 사랑인데 왜 반대해요? 하지만 부모님은 사회가 안 받아줘 라고 말했다. 아름은 직장을 구했다.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며 독립을 준비했다. 아린아, 우리 같이 살자 제안했다. 수민이의 마지막 공격이 왔다. 수민이가 아린의 사진을 SNS에 올렸다. 이런 애랑 사귀지 마세요. 아린은 충격으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아름이 지켰다. 아린아, 성성해. 아린이 깨어나 미안해. 누나와 라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수민이는 경고를 받았지만 피해는 컸다. 아린은 대학을 휴학했다. 봄비가 내리는 날, 아름과 아린은 한강에서 산책했다. 우리 해외로 갈까? 더 자유로운 곳으로. 아린의 제안에 아름은 생각해볼게 이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의 뿌리를 버릴 수 없었다. 가족, 친구, 문화. 모든 게 여기 있었다. 갈등의 정점에서 아름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덮쳤다. 아름과 아린의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며 강해졌다. 아린은 휴학 후 소설 쓰기에 몰두했다. 누나, 이 이야기 우리 이야기야. 아린이 쓴 단편 소설을 아름에게 보여주었다. 소설 속 주인공들은 한국 사회에서 사랑을 지키려 애썼다. 아름은 감동받아 너무 아름다워 라고 말했다. 둘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를 보며 여기서 결혼하자 라고 장난쳤다. 제주의 검은 모래사장에서 손을 잡고 파도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현실이 돌아왔다. 아름의 회사에서 동료가 그녀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됐다. 아름 씨, 그런 거예요. 속삭임이 시작됐다. 아름은 무시하려 했지만 상사의 시선이 달라졌다. 집중해. 이 상사의 말에 아름은 네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아린은 누나, 그만두자. 나랑 같이 일해 라고 했지만
아름은 내 꿈이야 라고 버텼다. 가족의 화해가 시작됐다. 어머니가 아름을 불러다리니 데려와 봐해라고 말했다. 아름은 놀라 아린을 데리고 갔다. 식탁에서 어색한 저녁 식사. 아린 씨, 우리 아름이 잘 부탁해. 어머니의 말에 아린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아직 침묵했지만 민준이가 아버지 받아주세요 라고 설득했다. 점점 가족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수민이의 반성이 왔다. 수민이가 아린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질투 때문에 그랬어. 아린은 용서했다. 과거는 잊자. 이 용서가 아린의 마음을 자유롭게 했다. 아름과 아린은 서울의 LGBT 퍼레이드에 참여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하며 사랑은 평등해 라고 외쳤다. 그곳에서 비슷한 커플들을 만나 희망을 얻었다. 여름밤, 둘은 한옥마을에서 머물렀다. 달빛 아래, 누나, 영원히 사랑할게. 아린의 고백에 아름은 나도 라고 답했다. 로맨틱한 순간이었지만 새로운 충돌이 왔다. 아린의 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왔다. 아린아, 집으로 돌아와. 아린은 아니요, 제3이에요 라고 대항했다. 아버지는 화를 냈지만 아름이 아저씨, 아린이를 사랑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돌아갔다. 이 사건 후 아린은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했다. 아빠, 저 행복해요. 아버지는 사회가 라고 했지만 점점 마음이 누그러졌다. 아름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가족 문화가 서서히 변화를 받아들였다. 가을이 다시 왔다. 아름과 아린의 사랑은 1년을 넘겼다. 아름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축하해, 누나. 아린이 꽃을 가져왔다. 아린은 소설을 출판했다. 책 제목은 숨겨진 사랑. 한국 사회의 LGBT를 다룬 이야기였다. 출판 기념회에서 아름이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다. 둘은 함께 무대에 서서 사랑을 공개했다. 청중의 박수가 울렸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있었다. 사회의 편견.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됐다는 소식이 나왔다. 아름은 실망했다. 언제쯤 아린은 우리부터 변화를 만들자느라고 말했다. 둘은 커뮤니티 활동에 더 열심이었다. 이태원에서 모임을 주최하며 사람들을 모았다. 민준이가 큰 역할을 했다. 누나, 나도 도울게. 민준이는 학교에서 LGBT 인권 클럽을 만들었다. 형 친구 아린이 덕분에 아린은 감동받았다. 가족의 지지가 든든해졌다. 고조되는 감정 속 아름과 아린은 결혼식을 꿈꿨다. 한국에서 불가능하지만 해외에서. 캐나다로 가자. 아린의 제안에 아름은 등예라고 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 한국에서 살아. 아름은 고민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최대의 위기가 왔다. 아린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병원에서 아름이 달려갔다. 아린아, 아린은 중상을 입었다. 누나. 사랑해. 아름은 울며 살아야 해. 의사들은 위험해요 라고 했다. 아름은 밤새 기도했다. 가족들이 모였다. 아린의 부모님도 왔다. 우리 딸, 이 사건이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 아린이 회복됐다. 기적이었어. 아름의 눈물이 흘렀다. 이 시련이 그들의 사랑을 더 단단하게 했다. 겨울이 다시 왔지만 이번엔 따뜻했다. 아린이 퇴원한 후 아름과 아린은 함께 살기로 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일상을 공유했다. 누나, 매일 이렇게. 아린의 미소가 아름을 행복하게 했다. 가족들은 서서히 받아들였다. 아름의 어머니가 아린이 자주 와 라고 말했다. 아린의 아버지도 건강 챙겨라고 했다. 둘은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아린의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한국의 변화에 기여하고 싶어 인터뷰에서 말했다. 아름은 디자인으로 LGBT 캠페인 포스터를 만들었다. 사랑은 색깔이 없어 슬로건이 퍼졌다. 결말은 인문적이었다.
둘은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제주도에서 가족들을 초대해 축하했다. 우리는 행복해. 아름의 말에 모두 박수쳤다. 한국 사회는 아직 멀었지만 그들의 사랑이 작은 변화를 만들었다. 게임으로 시작된 인연이 깊은 사랑으로 피어났다. 외로움에서 벗어나 서로를 지키며 살아갔다. 사랑은 승리했다.